자, 좌석이 30여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평창 선수촌 앞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 디딘 틈 없이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로 아주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전부 1인 1닭을 기본으로 먹고 있다고 하는데 평창에서 고유의 먹거리도 많은데 왜 치킨집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팀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평창에 지금 선수촌 근처의 치킨집이 외국 선수들로 북적북적 된다고요. 도대체 뭐 어떤 치킨을 그렇게 즐겨 먹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양념치킨이 네.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킨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죠. 저런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거 기름에 치킨이 튀긴 거. 원래 외국에서 온 건데 원조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치킨을 먹는다는 게 좀 신기한 현상이에요. 원조는 정확히 미국이죠. 미국에서 그렇죠. 남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치킨. 거기가 소울푸드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에서 남부 지역의 치킨 요리에서 비롯됐거든요. 아. 스프로도 만들고 튀기기도 하고 치킨 수프이 또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기로 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 와서 이걸 먹어보니까 양념이 다른 겁니다. 양념이. 우리 단짠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음식에 정말 특이한 게 이 단짠입니다. 단데 짜고 맵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양념이 대한민국 양념이 고유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저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게 치킨의 진리죠. 근데 외국 사람들 와서 저거를 아마 오늘 요번에 배워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드 저는- 반, 양념 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네. 그냥 튀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그냥 부위별로밖에 없거나 네. 아니면 로스트 한다고 하죠. 살짝 네. 그을린 거 아니면 네. 튀긴 거나 이거밖에 없는데 저 양념 맛이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 맛이거든요. 네. 저희 양념 맛을 들여야 떡볶이도 먹고 매운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의외로 치킨은 그들한테도 익숙하니까 네. 그 치킨 플러스 양념 그리고 또 번져가는 거죠. 근데 제가 TV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양념치킨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저 그냥 프라이드 치킨도 우리나라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양념치킨을 먹어보고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양념치킨을 싸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념 소스를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프라이드 치킨이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게 소스의 차이인데 네. 그 튀길 때 옷을 입힌다 그러잖아요. 튀김 옷. 그런데 이제 한국은 녹말가루를 입혀서 이걸 튀기기 때문에 기존의 뭐 KFC나 이런 튀김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매콤한 소스까지 곁들이면은 어떤 외국인들은 아유 마늘 고추장 소스까지 아주 핫 소스까지 달라 해서 네. 이렇게 즐긴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 예능 프로그램, 특히 외국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 치킨과 닭강정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예능 프로그램 최근에 지금 시즌 2 윤여정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 촬영할 때 닭강정, 그 박서준 씨가 아이디어를 낸 닭강정인데 네. 이것도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비결은 소스, 매콤한 소스 때문에 아예 닭강정은 바닥이 나서 다 팔리고 없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 양념치킨 좀 맵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납니까? 아니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원래 미국에서 개발이 됐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화됐죠. 한국화되면서 재탄생을 한 거죠. 네. 탱자가 된 겁니다. 그 비대로 치면. 아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외국에 수출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약간의 어떤 매콤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처음에는 좀 약간 매운 느낌도 주지만 묘하게 먹을수록 이게 좀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윤여정 씨가 진행하는 저 프로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게 뭐지 약간 궁금해 하면서 시키고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창조성이랄까? 네. 융합성,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음식적인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치킨 무를 또 그렇게 즐겨 먹더라고요. 치킨도 치킨이지만 치킨 무가 외국에는 없잖아요. 저런 그러니까 가니싱이라 그래서 네. 조금씩 나오는 곁들이는 음식들이 있긴 그렇죠. 한데 원래 가지고 있는 샐러드 스타일을 못 벗어나죠 그 친구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치킨에만 또 별개로 가 있고요. 그렇죠. 저것도 단맛이잖아요. 아까 설명이 딱 들어가면 외국도 핫소스가 들어간 치킨류는 있습니다. 핫윙 같은 거. 근데
그 친구들은 멕시카노 고추 같은 걸 써서 맵기만 해요. 그렇죠. 단맛하고 매운맛이 결합된 맛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음식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단맛은 또 고유하기 때문에 저게 먹히는 겁니다. 단짠. 우리는 일단 비벼야 되는 거예요. 융합. 그렇죠. 비빔밥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융합해서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네. 이 치킨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짬뽕 반, 짜장 반. 그렇게 개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요, 이 양념 치킨하고 프라이드 치킨을 우리 한국 고유 음식으로 잘못 알고 갈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평창의 특별한 맛 몇 가지를 양지열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게 평창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가지고 만든 거죠. 네. 한국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한 게 평창 한우인 것이고요. 한우 스테이크만 먹는 거하고 뜨거운 불판에서 구워 먹는 거 맛이 확 다른 건 앵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것도 원래 저 추운 바람이 부는 황태 덕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거 그래서 풀렸다 녹았다 풀렸다 네. 얼었다 하는 게 나오는 맛이 해장국. 해장국에는 음식이 없어요. 네. 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먹어주는 게 없거든요. 네. 그것도 소개해 줄 수, 외국에도 술꾼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슴슴한 맛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네. 전병이나 막국수. 막국수는 양념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 사람들에게도 조금 한국의 독특한 맛으로 전파할 만합니다. 평창에 오는 외국인들, 제가 요게 다 순서네요. 예. 왜냐하면요, 점심 때 전병을 맛보고 간식으로, 저녁 때 그러니까 오후에 간식으로 막국수를 먹습니다. 저녁 때 평창 한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해장국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해장국을 먹고 점심 때 그럼 비만 평창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한 1박 2일 식단을 짜놓은 것 같이 그림이 정리가 돼 있네요. 우리 항구에 전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조치를 내린 게 오이사 조치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경봉 92호를 우리가 들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오이사 조치를 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니까 그걸 노린 것이다. 네. 그러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하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겠군요.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지금 여러 차례 좀 기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냐, 결국 네. 받아들일 것이냐.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이사 조치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제 만경봉호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가 다른 선박들은 거죠. 어떻게 할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난감한 바로 그게 북한의 노림수인 거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경봉 92호를 보내서 노리는 북한의 속내 보겠습니다. 유엔 제재를 피한 자급자족 시스템.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이 김정일하고 조금 다른 게 네. 굉장히 나름대로 좀 뭐랄까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북한의 뭐 예술단이든 응원단이든 뭐 태권도 시범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는 밥 먹고 우리가 또 지불하는 호텔비를 다 자기네가 이제 그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유엔 제재 결의안에 위반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돈을 뭐 안 주기 때문에 네. 뭐 위반 소지는 뭐 좀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얻어먹는다는 우리 국내 여론이 있으니까 아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술단한테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김종국 실장의 설명을 안찬일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자존심 상해서 자꾸 얻어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 거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갖고 왔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점으로 내려온다는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으로 오는 것 또 무슨 CIQ로 오는 것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큰 선박을 그래도 태우고 내려오면서 또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북한이 뭐 어렵다더니 먹고 살만한 문화다 이런 과시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노림수는 또 뭔지 보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육상에 풀어놓는 것보다는 배 위에 가둬놓는 게 통제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응원단이나 뭐 다른 보다도 이제 예술단 이 삼지연 만수대 예술단 삼지연 관원악단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금싸라기처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키워낸
그야말로 영재들이란 말이죠. 바이올린을 하든 첼로를 하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뭐 마음을 바꿔서 나 북한으로 안 돌아갈래.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 하나로 묶는 게 좋다. 배에다 해서 딱 관문이 하나니까 거기다 딱 저녁에 집어넣은 다음에 관문만 닫으면 이건 뭐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대비한 통제 관리의 시스템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육로와 바닷길, 육로와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도 열어서 뭔가 남북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 뚫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평화기류 조성이라고 그냥 좋은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 탑팀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걸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이제 현금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미리 바닷길 같은 걸 뚫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흔드는 게 더 쉬운 연결 고릴 수 있는 거죠. 자, 한국도 이렇게 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럼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가장 큰 노림수를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면이 있군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남북 관계 그러니까 서로 남한 대표나 북한 대표나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망명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네.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넘을 때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남조선 정부에서 절대 니들 안 받아주니까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탈북하겠다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가능성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오이사 요치 해제하고 마지막 부분에 평화길을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망병봉호를 타고 오는 이유 자체가 네.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과거에는 원산에서 남포로 갈 때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갔었어요. 네. 돌아갔는데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오이사 요치 전에는 그 사이에는 바로 여수하고 제주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항로가 짧아져가지고 기름값이 덜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것 좀 다시 다시 허락해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경공고가 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운 노선을 하나 좀 뚫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 해군 구축함이 북한의 조그마한 화물선을 지나갈 때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상당히 귀찮아지겠군요. 자,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경봉 92호 그 배, 북한 사람들이 갖고 오는 배의 시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 소장님, 예. 이 보니까요, 이 겉모양이 조금 칙칙해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객실, 매점, 영화관, 목욕탕,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오의 시설들은 그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이즈만 작을 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요? 보통 북한에서는 저 배가 7층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층이 맞나요? 7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지하까지 또 합치면 있어서 7층이 되네요. 7층이고 거기에는 목욕탕에다가 무슨 영화관에다가 심지어 오락실이 저게 노래방입니다. 노래방까지 있고 또 1인 1실 독방에다가 2인 1실, 3인 1실 여러 가지 다양한 룸들이 다 돼 있고 그 안에 텔레비전 시설까지 다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소수가 탈 수 있는 배지만은 북한 내에서는 최고의 북한판 호화 유람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판 초호화 유람선 만경봉 92호를 타고 오는 북한의 예술단. 글쎄요. 저희가 네 가지 이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북한의 속내. 자, 좌석이 30여 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평창 선수촌 앞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 디딘 틈 없이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로 아주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전부 1인 1닭을 기본으로 먹고 있다고 하는데 평창에서 고유의 먹거리도 많은데 왜 치킨집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강일홍 더팩트 대중문화팀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평창에 지금 선수촌 근처에 치킨집이 외국 선수들로 북적북적 된다고요. 도대체 어떤 치킨을 그렇게 즐겨 먹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양념치킨이 네.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킨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죠. 저런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거 기름에 치킨이 튀긴 거. 원래 외국에서 온 건데 원조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지금 치킨을 먹는다는 게 좀 신기한 현상이에요. 원조는 정확히 미국이죠. 미국에서 그렇죠. 남부 지역이에요. 켄터키 왜냐하면 치킨. 거기가 소울푸드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에서 남부 지역의 치킨 요리에서 비롯됐거든요. 아. 스프로도 만들고 튀기기도 하고 치킨 수비 또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기로 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 와서 이걸 먹어보니까 양념이 다른 겁니다. 양념이. 우리 단짠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음식에 정말 특이한 게 이 단짠입니다. 단데 짜고 맵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양념이 대한민국 양념이 고유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저 반반,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게 치킨의 진리죠. 근데 외국 사람들 와서 저거를 아마 오늘 요번에 배워서 갈 것 같아요. 그 프라이드 저는- 반, 양념 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네. 그냥 튀긴 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그냥 부위별로밖에 없거나 네. 아니면 로스트 한다고 하죠. 살짝 네. 그을린 거 아니면 네. 튀긴 거나 이거밖에 없는데 저 양념 맛이 저는 대표적으로 한국 맛이거든요. 네. 저 양념 맛을 들여야 떡볶이도 먹고 매운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의외로 치킨은 그들한테도 익숙하니까 네. 그 치킨 플러스 양념 그리고 또 번져가는 거죠. 근데 제가 TV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양념치킨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저 그냥 프라이드 치킨도 우리나라 게 훨씬 더 맛있다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노림수겠군요.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그거죠. 지금 여러 차례 좀 기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미 합의가 된 것이냐, 결국 네. 받아들일 것이냐. 정말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이사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제 만경봉호를 아예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가 다른 부착하는 선박들은 거죠. 어떻게 할지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난감한. 바로 그게 북한의 노림수인 거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경봉 92호를 보내서 노리는 북한의 속내 보겠습니다. 유엔 제재를 피한 자급자족 시스템.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이 김정일하고 조금 다른 게 네. 굉장히 나름대로 좀 뭐랄까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북한의 뭐 예술단이든 응원단이든 뭐 태권도 시범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는 밥 먹고 우리가 또 지불하는 호텔비를 다 자기네가 이제 그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유엔 제재 결의안에 위반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돈을 뭐 안 주기 때문에 네. 뭐 위반 소지는 뭐 좀 적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얻어먹는다는 우리 국내 여론이 있으니까 아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술단한테는 우리가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김종국 실장의 설명을 안철수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자존심 상해서 자꾸 얻어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 거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갖고 왔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점으로 내려온다는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으로 오는 것 또 무슨 CIQ로 오는 것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큰 선박을 그래도 태우고 내려오면서 또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아하. 북한이 뭐 어렵다더니 먹고 살만한 만하다 이런 과시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노림수는 또 뭔지 보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육상에 풀어놓는 것보다는 배 위에 가둬놓는 게 통제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응원단이나 뭐 다른 보다도 이제 예술단 이 삼지연 만수대 예술단 삼지연 관원악단은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금싸라기처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몇십 년 외국도 핫소스가 들어간 치킨류는 있습니다. 핫윙 같은 거. 근데 그 친구들은 멕시카노 고추 같은 걸 써서 맵기만 해요. 그렇죠. 단맛하고 매운맛이 결합된 맛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음식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단맛은 또 고유하기 때문에 저게 먹히는 겁니다. 단짠. 우리는 일단 비벼야 되는 거예요. 융합. 그렇죠. 비빔밥도 여러 가지 이렇게 융합해서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네. 이 치킨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짬뽕 반, 짜장 반. 그렇게 개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요. 이 양념치킨하고 프라이드 치킨을 우리 한국 고유 음식으로 잘못 알고 갈 것 같아서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평창의 특별한 맛 몇 가지를 양지열 변호사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이게 평창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가지고 만든 거죠. 네. 한국에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유명한 게 평창 한우인 것이고요. 한우 스테이크만 먹는 거하고 뜨거운 불판에서 구워 먹는 거 맛이 확 다른 건 앵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것도 원래 저 추운 바람이 부는 황태 덕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풀렸다 녹았다 풀렸다 네. 얼었다 하는 게 나오는 맛이 해장국. 해장국이라는 음식이 없어요. 네. 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먹어주는 게 없거든요. 네. 그것도 소개해줄 수, 외국에도 술꾼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슴슴한 맛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네. 전병이나 막국수는 양념이 있기 때문에 또 외국 사람들에게도 조금 한국의 독특한 맛으로 전파할 만합니다. 평창에 오는 외국인들 제가 요게 다 순서네요. 예. 왜냐하면요. 점심 때 전병을 맛보고 간식으로, 저녁 때 그러니까 오후에 간식으로 막국수를 먹습니다. 저녁 때 평창 한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해장국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해장국을 먹고 점심 때 그럼 비만 평창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한 1박 2일 식단을 짜놓은 것 같이 그림이 정리가 돼 있네요. 우리 항구에 전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조치를 내린 게 오이사 조치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경공 92호를 우리가 들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오이사 조치를 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니까 그걸 노린 것이다. 네. 그러면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하기 위한 북한의 키워낸 그야말로 영재들이란 말이죠. 바이올린을 하든 첼로를 하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뭐 마음을 바꾸어서 나 북한으로 안 돌아갈래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 하나로 묶는 게 좋다. 배에다 해서 딱 관문이 하나니까 거기다 딱 저녁에 집어넣은 다음에 관문만 닫으면 이건 뭐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대비한 통제 관리의 시스템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육로와 육로와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도 열어서 뭔가 남북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다 뚫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평화기류 조성이라면 그냥 좋은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희 어떻게 탑팀이 보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 이제 금강산 관광 같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이제 현금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미리 바닷길 같은 걸 뚫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그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중국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흔드는 게 더 쉬운 연결 고릴 수 있는 거죠. 자, 한국도 이렇게 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럼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가장 노림수를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면이 있군요. 남북 관계를 이렇게 남북 관계 그러니까 서로 남한 대표나 북한 대표를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망명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네.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넘을 때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남조선 정부에서 절대 니들 안 받아주니까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탈북하겠다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가능성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마지막 부분에 평화길을 조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현재 만경공호를 타고 오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과거에는 원산에서 남포로 갈 때 제주도 남쪽으로 돌아갔었어요. 네. 돌아갔는데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오이사 전에는 그 사이에는 바로 여수하고 한국에 와서 양념치킨을 먹어보고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양념치킨을 싸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념 소스를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프라이드 치킨이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게 소스의 차이인데 네. 그 튀길 때 옷을 입힌다 그러잖아요. 특히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녹말가루를 입혀서 이걸 튀기기 때문에 기존의 KFC나 이런 튀김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매콤한 소스까지 곁들이면은 어떤 외국인들은 아유 마늘 고추장 소스까지 아주 핫소스까지 달라해서 네. 이렇게 즐긴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이 예능 프로그램, 특히 외국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 치킨과 닭강정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예능 프로그램 최근에 지금 시즌 2 윤여정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 촬영할 때
닭강정, 그 박서준 씨가 아이디어를 낸 닭강정인데 네. 이것도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비결은 소스, 매콤한 소스 때문에 아예 닭강정은 바닥이 나서 다 팔리고 없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 양념치킨 좀 맵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납니까? 아니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원래 미국에서 개발이 됐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화됐죠. 한국화되면서 재탄생을 한 거죠. 네. 탱자가 된 겁니다. 그 비대로 치면. 아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외국에 수출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약간의 어떤 매콤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처음에는 좀 약간 매운 느낌도 주지만 묘하게 먹을수록 이게 좀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윤여정 씨가 진행하는 저 프로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이게 뭐지 약간 궁금해하면서 시키고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창조성이랄까, 네. 융합성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음식적인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치킨 무를 또 그렇게 즐겨 먹더라고요. 치킨도 치킨이지만 치킨 무가 외국에는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가니싱이라 그래서 네. 조금씩 나오는 곁들이는 음식들이 있긴 그렇죠. 한데 원래 가지고 있는 샐러드 스타일을 못 벗어나죠, 그 친구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치킨에만 또 별개로 가 있고요. 그렇죠. 저것도 단맛이잖아요. 아까 설명이 딱 들어가면